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선생입니다. 둔촌주공 청약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죠. 10만 청약설이 돌았었는데, 즉 10만 개의 통장에 몰려올 거다, 이런 청약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만 통장이 몰리면서 그들의 예측 대비해서 5분의 1 토막밖에 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둔촌주공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좀 빨리 올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휴가가 좀 있어서 이거를 지켜보고, 또 지난주는 저희 월드컵 16강 이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10만 청약설 무색하게 둔촌주공 1순위 3.7대 1에 그쳤다. 그리고 청약 불패는 옛말이다. 이 경향신문 기사는 4.7대 1인데 2순위까지 얘기해서 그런 것 같고요. 1순위에서는 3.7대 1이었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이 1년 전과 비교하면 1년 전에는 163대 1이었는데 2022년 같은 기간에는 9대 1로 떨어졌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둔촌주공 경쟁률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가 이제 미계약분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84 타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평형이죠. 30평대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A타입이 9.4대 2대 1, 그러니까 9대 1이죠. 말하자면 A타입 같은 경우는 어떤 아파트든 간에 주요한 평면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알파벳이 좀 뒤로 갈수록 불리해지는 그런 평형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84B 타입이나 C 타입 같은 경우는 6대 1, 2대 1 정도가 됐고, 말이 많았던 2 타입 있죠. 요거 주방뷰. 요거는 이제 2.7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강동구 아주 메인 입지에서 나오기 어려운 그런 경쟁률을 또 보여줬고, 대출이 나와서 경쟁률이 좀 높을 거라고 보여졌던 59 타입 같은 경우도 불과 5대 1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5대 1 같은 경우면 그냥 2017년도 초반이나 2016년도 정도에 경기 수도권 택지지구 분양을 하면 보통 5대 1, 6대 1 정도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완판될 거라고 하던 이 부동산 인플루언서 강사라는 말을 하는 업자들이 하는 얘기는, 한국에 부자 많고 둔촌주공만을 3년간 기다려온 사람들이 많고 둔촌동이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한국의 부자 보고서에 나온 45만 명의 그 현금 부자들이 둔촌주공을 다 몰려와가지고 늘 거라는 그 상상이 참 재밌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온 원인은, 첫 번째로 저는 대출이 안 되는 게 좀 컸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4 타입 같은 경우 강동구 14억 원짜리가 대출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과연 10억이라는 큰 돈을 몇 년간 집어넣고는 8년간 보유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돈을 꼭 넣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여기서 당첨되는 사람들이 이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미계약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둔촌주공 오래 기다려왔다라고 이 업자들이 계속 말을 하잖아요. 이 업자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둔촌주공이 2천만 원대 분양가 상한제 강력하게 규제를 받는 그 단가를 원했던 거지, 3,800만 원짜리의 평당 분양가를 갖고 있는 둔촌주공을 원했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쏙 빼고, 이제 업자들은 어쨌든 본인의 업무에 충실한 거니까 그 점은 좀 높이 삽니다. 과연 이제 분상제가 맞나라는 가격을 보여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얼어붙은 심리. 결국에 어떤 재화든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땐 안 갖고 싶다가 9만 원에서 10만 원이 가면 정말 이제 15만 원도 가겠다라고 달려드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요즘같이 부동산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본연의 그런 심리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둔촌주공뿐만 아니고 서울 청약 경쟁률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63대 1에서 9대 1까지 내려왔는데, 역시나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갖고 싶고 사고 싶고, 안 오를 것 같으면 안 사고 싶고 하는 게 사람 심리의 차이인 거고, 가격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달려들어서 사는 게 사람들의 심리이고, 미래에 이게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의 가격이 싸 보이는 게 사람들의 심리인 것이지, 내일 더 싸질 것 같은 물건을 오늘 이 값을 주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이제 그게 경제에서 그런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물론 너무 많이 요즘처럼 오르는 거 말고 적당히 올라줘야 되는 게, 그래야 사람들이 물건을 빨리빨리 사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일은 더 비싸질 거니까 미리 사놓자. 그렇게 되면서 공급자도 물건이 계속 팔려나가니까 새롭게 또 만들고, 그러면서 경기가 도는 원리가 있는데,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떨어지고 침체가 되는 건데, 이게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 물건이 내일은 더 싸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사거든요. 서울 부동산 시장이 그런 거죠. 내일 더 싸질 것 같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싸질 것 같고 내년보다도 내후년이 더 싸질 것 같으면 계속해서 매수를 미루게 되는 심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둔촌주공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나온 거고, 서울 청약 경쟁률도 작년에는 163대 1이었는데 올해는 9대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를 잘 봐야 하는 게, 작년에 163대 1이 나온 건 청약 매물이 워낙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둔촌주공처럼 역대급 대여라기보다는 최대예요, 최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서울 재건축 물량으로 이렇게 청약 물량이 한 단지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처음입니다. 아마 헬리오보다도 한 3배 정도 물량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둔촌주공의 청약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팩트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청약이 잘 안 됐어요. 뭐 1대1 미달이 안 됐기 때문에 완판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양심에 손을 얹고, 과연 서울 강동구의 부동산 입지에 1대1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더 이상 그 부동산 업자들, 강사 인플루언서 말은 믿지 말자.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바뀌었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게 전문가이고 인플루언서의 책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좀 잘 찾아서 가려서 보자. 그리고 2010년대 부동산 아파트 투자 성공 방정식을 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뭔데? 라고 말씀하시면, 2010년대에 아파트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이 상황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초저금리 시대가 됐고, 2010년대에 전세 대출에 대해서 한도도 늘어나고 이 대출 총액이 늘어나면서 저금리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하려는 심리는 얼어붙어서 매수는 하지 않되 전세 대출을 잘 내어주니까 전세를 선호하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전세를 선호하고 매매는 안 하니까 임대 물량은 줄어들면서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됐거든요.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매매 가격은 침체가 되니까 이 두 개가 붙으면서요. 그런 상황에서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도 지속적인 저금리 환경을 믿고 2%대 3%대 낮은 금리로 매수를 했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고 나면 내가 산 매물을 또 다른 사람이 받아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좀 어려운 얘기로 가면 가계부채 때문인데, 2010년대 가계부채를 보게 되면 갭 투자가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게 2014년에서 2016년 요쯤이거든요. 이때 가계부채가 1000조를 간에 만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시절에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코로나 직후인 2021년 3월에 벌써 1700조를 돌파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말인즉슨 이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줄 사람들이 이 돈을 갖고 받아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이렇게 받아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GDP,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미국은 78%가 가계부채, 영국은 89%, 유럽 지역은 62%, 캐나다는 110%이고 일본은 60%대, 중국도 60%인데 한국은 101%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우리의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GDP만큼 되고, 우리보다 높은 주요국은 캐나다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꾸 G20이나 OECD, IMF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하는 이유인데, 여기다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전세금,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도 결국엔 대출이거든요. 그 전세금을 받아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니까 사실상 이거를 사금융으로 빌린 돈인데, 이 전세금을 대출금에 더하면 이 비중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지막지하게 옛날처럼 대출을 다시 풀어주는 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대 성공방정식, 내가 갭 투자를 하면 다음 세대들이 와서 내가 파는 매물을 받아주고, 그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났어? 대출을 해서 왔어. 이 공식이 성립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대출 규제 관리하는 상황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아파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울의 아파트는 결국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기업들이 워낙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고, 한국이 지난 50년간, 60년간 보여줬던 이런 경제 성장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한국은 돌파해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고, 더 좋은 경쟁력으로 더 높은 소득을 사람들이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득 대비 사람들은 결국 좋은 주거 환경을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집값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될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강남 개발을 하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가 됐고, 이 공식이 미래에도 성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0년대 코로나 때 업자들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오늘이 제일 싸니까 당장 달려가서 뇌동매매, 그러니까 막 사라, 그냥 생각하지 말고 사라 라고 했던 시절은 이제는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둔촌주공 이 청약 경쟁률 그 현상을 보면서 오늘이 제일 싸지 않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